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시 의대 증원과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시 전형에서 의대와 약대의 학생들이 대거 몰렸죠. 대거 몰린 부분들이 우리가 2025년도 정시 의대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의대 입시뿐만 아니라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이하의 대학들까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수시에서 경험했었던 것처럼 실제 증원이 이루어진 지점은 의대 구간이었지만 사실상 의대, 약대, 그 다음에 일반 대학들과도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 의학 계열 쪽의 쏠림 현상들이 매우 컸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수시 전형에서 의대 선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정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정시에서도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점은 결국 올해 2025년도 입시가 결국 의대 증원이 늘었다, 수시에서 의대가 늘었다, 정시에서 의대가 늘었다는 것이 정시의 의대에만 한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상위권 대학의 전체적인 입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꼭 정시의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학들의 원서를 쓰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의 가군, 나군, 다군,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군은 전년도 대비 103명이 늘었고요. 나군에서는 77명이 늘었고, 다군에서는 39명이 늘었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104명이 늘었기 때문에 가나다군에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은 건 가군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04명이 늘었고요. 자, 2024년도에는 일반 전형에서 881명을,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225명을 선발해서 1106명을 선발했어요. 정시에서. 2025학년도에서는 일반 전형에서 1100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329명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1429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결국은 인원으로 봤을 때 323명이 증가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34.24%의 비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대 증원이 많이 늘어나면 수시에서 의대 증원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게 첫 번째는 의대의 쏠림 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의대 증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의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점수가 하락할 것이다. 의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2024년도에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를 2025학년도에 활용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모집 인원이 너무나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년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입시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고 상향 지원의 원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반 전형에서는 전년도 대비 219명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 대비 104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지역별로 한번 어느 정도 인원이 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보도록 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가군에서 226명에서 315명으로 인원이 늘었고요. 나군은 208명에서 233명으로 늘었고, 다군은 전년도에는 16명을 선발했었어요. 인하대학교가. 하지만 올해는 인하대학교가 보시는 것처럼 가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군의 선발 인원은 없습니다.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는 가군에서 인원이 늘었는데, 특히 대학들 중에서 주목할 대학은 바로 어느 대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가천대학교 정시 의대 정원이 큰 폭에서 늘었죠. 15명에서 40명으로 늘었고, 인하대학교도 16명에서 40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도 10명에서 5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도 10명에서 5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의대 증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지점,
바로 서울의 8개 대학은 의대 증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증원이 없지만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는 수시에서도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시에서도 성균관대학교는 10명에서 50명, 가천대학교가 15명에서 40명, 아주대학교가 10명에서 50명, 인하대학교가 16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강원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유일한 변화는 강원대학교가 전년도는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지 않았지만 올해 지역인재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 미래,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 카톨릭 관동대학교 거의 변화가 없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만 15명에서 33명으로 인원이 늘었고요. 다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은 수시 전형에서도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이죠. 자, 정시 전형에서는 어떻게 인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서는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늘었고 주로 나군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66명에서 103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2명에서 40명으로 늘었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43명에서 무려 90명으로 늘었어요. 지역인재 전형이 당연히 일반 전형보다 정시에서도 입결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학별로 보시면 가장 주목할 대학이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9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요. 단국대학교는 2명에서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는 12명에서 14명으로 늘었고 을지대학교는 나군에서 1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학교는 충남대학교가 12명에서 41명으로 늘었다는 점, 건대 글로컬이 5명에서 22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지역은 수시 전형에서도 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경북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남, 동국대, 와이즈, 계명대,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구 경북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가군에서는 경북대학교는 모집 인원 변화 없이 22명을 그대로 선발하고 있고 나군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가장 큰 거는 다군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인데 다군에서는 46명에서 52명으로 늘었고 특히 지역인재 전형은 17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6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영남대학교는 전년도에 15명이었지만 올해 22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을 올해 신설해서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정시에서도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보시면 가군에서는 2025학년도에 38명을 선발하게 되고 나군에서 33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64명에서 76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인원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은 동아대학교, 가군에서 무려 5명에서 무려 20명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전북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전북 지역은 전남대학교는 가군에서 19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 대부분 나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집중이 되어져 있죠. 전북대, 원광대, 조선대, 제주대까지 포함을 시키면 나군의 모든 대학들이 포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인원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은 제주대학교네요. 제주대학교는 12명에서 21명으로 늘었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101명에서 103명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인원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는 전북대학교가 29명에서 37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제주대학교가 8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은 어떤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2025년도 정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2025년도 수시를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죠. 수시에서 나타났었던 현상은 수시에서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것이 결국 의대의 지원자가 쏠리는 현상만 발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도 큰 폭으로 인원이 많이 몰렸어요. 결국은 의학 계열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렸고 특히 지역인재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시에서 의대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많이 수시에서 합격을 할 거고, 그럼 다음에 정시는 어떻게 될 거냐? 정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23명, 비율로 따지면 34.24%의 증가폭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와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 또 충남 충북 지역의 의대들이 많이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약대나 치대나 수의대 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어떤 부분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냐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지점에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이 연쇄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25 우리가 수시에서 의대 경쟁률을 보시면 의대가 전년도 대비 13,910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원 인원이 얼마였었냐? 3,974명. 39,749명이고 인원은 13,910명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엄청나게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몰린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정시에서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약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대도 전년 대비 3,673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의대와 치대와 약대를 점차차 합쳤을 때 전년 대비 17,303명이 지원자가 몰렸다는 점, 이런 점들을 확인하게 되면 결국 정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의학 지역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모집 인원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면 중간 지점에 빈틈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간 지점은 바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 라인이 될 것 같고, 그 중앙대 하위 지점은 어차피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의대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수시에서 의대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수시에서 의학 계열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정시에 의대 지원이 늘어나는 것들에 가장 영향을 받을 지점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 정도까지의 라인이 전년도에 입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4년도 합격 예상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지려면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실제 어떤 학과에서 원서 지원의 하락이 예상이 되어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표준 점수 만점과 그 다음에 상위 누적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대학교,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지점은 표준 점수로 따지면 436점이었고 상위 누적 비율로 따지면 0.05%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끝 지점이 되어지는 419점 정도가 되면 0.25% 정도가 되고, 여기가 경북대학교 의대 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의대 지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대 합격권 내로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입시 사이트에서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 점수에서 가장 실제 예측보다 쉽게 붙는 지점이 의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대 지점은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놓고 있죠.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입시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합격 가능성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합격 가능성이 낮다, 뭐 40%다, 50%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을 뚜껑을 열어보면 쉽게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대 상위 구간은 대부분 입결을 높게 잡아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자, 그리고 그 밑에 지점까지 가게 되어지면 대략 보고 봤을 때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몇 점 정도로 볼 수가 있냐 하면 상위 누적 비율을 보면 0.7%는 0.8% 정도까지가 의학 계열의 합격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년도로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가천대학교 약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411점,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의 점수가 407점 정도가 되고,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407점이 되면 0.95% 정도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의학 계열에 진입할 수 있는 점수는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였다면 올해는 약 1.0% 정도까지가 의학 계열에 진입할 수 있는 점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의대 쪽으로 많은 쏠림이 발생이 됐었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1.0% 이하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가 전년 기준으로 397점으로 비율로 따지면 2.35%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가 약 390점 정도, 4.6%.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경영학과까지 가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가 381점이고 비율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7.3% 정도, 7.5% 정도 비율이 되고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가 가면 376점에 8.95%가 되어지는데 학생들이 가장 과밀되어지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대부분 7% 이하의 지점은 학생들이 매우 과밀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이 되어져서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지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 1%대에서 5%나 6%의 지점이 전년도보다 입결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지점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상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7%에서 15%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서울권에 있는 약간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의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권까지의 대학이 포진이 되어져 있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7%에서 15%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점은 입시에 경향과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치열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시험을 좀 더 잘 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에서 대략 안 돼도 5%나 7% 구간 내로 진입하게 되면 전년도보다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입의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정시 컨설팅의 일정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우리가 11월 14일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12월 6일이에요. 그렇죠? 그 기간까지는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되겠죠. 면접이나 논술 같은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12월 13일. 사실상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때부터 정시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합격하신 분들은 어차피 정시 지문 안 되는 거니까 끝난 거고 수시 합격자 발표되고 수시에 불합격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바로 정시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이퍼리비에서는 12월 15일서부터 정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수시의 등록 기간은 12월 16일서부터 12월 18일까지가 등록 기간이고 18일 등록 기간이 끝나고 나면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대략적으로 수시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가 다 끝나는 시점이 보통 11월 26일, 7일까지 가겠죠. 그렇죠?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정식 컨설팅을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미리 예약 접수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정식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면 수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그리고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면서 최종적 모집 인원이 결정되는 시점에 그때부터 컨설팅을 희망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시점은 크리스마스 이후로 넘어가면 12월 26, 27, 28, 29, 30, 31일 하면 대략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으로 아주 압축이 되어져요. 그만큼 정식 컨설팅의 기간이 짧다는 점, 이 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김정훈 컨설턴트나 그 다음에 권영민 컨설턴트가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게 되고 지금 정식 컨설팅을 예약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직접 상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얘기는 정시 의대 증원과 관련이 되어진 입시의 변화, 그 다음에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